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 몇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20세기 초 인지학을 창시한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분의 생각들이 때로는 좀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복잡한 사상 속에서 이건 좀 핵심적이다, 생각해 볼 만하다 하는 통찰 몇 가지를 좀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지 그 독특한 관점을 좀 함께 탐구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슈타이너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너머의 원리요? 네. 그래서 특히 오늘 얘기해 볼 만한 건 민족혼이라는 그 독특한 개념. 민족혼이요? 네. 그리고 당시 좀 팽배했던 물질주의에 대한 그의 어떤 깊은 우려, 이런 것들. 또 현실을 인식하는 다른 차원들에 대한 설명도 주목할 만합니다. 민족혼이라. 상당히 낯선데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개인을 넘어선 어떤 집단적인 영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비슷합니다. 슈타이너는 각 민족에게 고유한 집단적 영혼, 그러니까 민족혼, 폴크시어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봤어요. 아하. 그리고 이게 그 민족 구성원들의 어떤 기질이나 문화 이런 거에 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인간 영혼의 여러 측면들이 있잖아요. 감정 영혼, 오성마음 영혼, 의식 영혼 같은 거요. 네네. 이걸 특정 유럽 민족들하고 연결시키기도 했어요. 감정 영혼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오성마음 영혼은 프랑스, 의식 영혼은 영국, 그리고 이희는 중부 유럽과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요. 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게 단순히 심리적인 거? 그런 것 이상이라고요? 신체랑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슈타이너 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논쟁적일 수도 있고 독특한 부분인데요. 네. 그는 이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게 단순한 문화적 소속감, 이걸 넘어서서요. 인간의 신경계, 특히 그 복부 신경총 같은 생리적인 부분하고도 연결된다고 봤어요. 신경계요? 복부 신경총이요? 네. 심지어는 성적인 문제와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현대 과학 관점하고는 상당히 다른 접근인데요. 그렇죠.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민족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슈타이너가 활동하던 시대가 과학기술이 막 급격히 발전하던 때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특히 물질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물질주의가 인간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렇게요. 황폐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어떤 측정 가능한 현상,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내면의 능력 있잖아요. 네네. 이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슈타이너는 이걸 이념의 빈곤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념의 빈곤? 네. 진정한 이해는 어떤 피상적인 관찰 너머에 있는 것을 파악할 때 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럼 그가 생각한 대안은 뭐였을까요? 단순히 정신적인 걸 강조한다? 이런 것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는 그 살아있는 이념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이념이요? 네.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영적 과학, 그가 가이스트스 미슨샤프트라고 불렀는데 이런 어떤 내적인 훈련과 관찰을 통해서 길러내야 하는 말 그대로 생명력 있는 통찰을 의미해요. 영적 과학. 그러니까 일반 과학과는 좀 다른 접근이군요. 그렇죠. 일반 과학이 외부 세계를 탐구한다면 영적 과학은 내면의 발전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 실제를 직접 인식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악에 대한 그의 생각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선과 악은 반대되는 걸로 보는데 슈타이너는 좀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는 악을 단순히 선이 없거나 선에 반대되는 것 이렇게만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봤나요? 때로는 다른 차원에서 온 선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잘못 놓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차원의 선이 잘못 놓였다. 좀 어렵네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과 의사의 아주 날카롭고 집중된 에너지 있잖아요. 네. 그건 수술실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힘으로 쓰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같은 종류의 에너지가 다른 맥락에서 잘못 발현되면
굉장히 파괴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슈타이너는 이와 비슷하게 더 높은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 어떤 심이나 충동 같은 것이 이 물질 차원에서 부적절하게 나타날 때 그때 악으로 경험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아하, 중요한 건 이게 악행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보다는 악의 근원적인 본질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힘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렇군요. 와, 정말 독특한 관점이네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탐구가 결국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세계 이야기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슈타이너는 사후세계를 어떻게 묘사했나요? 우리가 죽으면 뭘 인식하게 될까요? 슈타이너에 따르면요. 죽은 이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사물들, 이걸 직접 인식하진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뭘 인식하죠? 예를 들어서 식탁에 소금통이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럼 그 소금통 자체보다는 그 안에 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짠맛이라는 감각을 동반하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 이런 걸 더 직접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나 과정? 그걸 인식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물건의 어떤 물질성 자체보다는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인간의 사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형태에 담긴 정신적인 것, 이걸 더 생생하게 감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생각, 정신적인 거요? 네, 만약에 아름다운 유리잔이 있다면 그 유리의 재질보다는 그 형태를 구상한 인간의 생각, 그게 죽은 이에게는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오히려 사후 세계와의 어떤 연결이나 이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시사하는 거죠. 슈타이너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루돌프 슈테이너의 생각 중에 정말 몇 가지 민족혼이라는 독특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물질주의 비판, 또 악에 대한 해석, 그리고 사후세계의 인식 방식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의 아이디어들은 확실히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의 틀을 좀 벗어나서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슈타이너가 남긴 생각 중에 어쩌면 가장 좀 도발적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뭔가요? 그는 어떤 특정 비밀 결사 조직들이 인류의 영적 진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물질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요. 의도적으로요? 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류가 오직 이 물질계에만 묶인 불멸성. 슈타이너는 이걸 아리만적 불멸성, 아리마니시의 운수트르클레이트라고 불렀는데요. 아리만적 불멸성. 네, 아리만은 그의 시스템에서 어떤 극단적인 물질주의나 차가운 지성만을 추구하는 힘을 상징하거든요. 바로 그런 상태를 추구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현실 인식을 의도적으로 더 물질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는 힘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슈타이너는 그렇게 주장한 거죠. 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영향은 우리 삶 어디까지 미치고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